오늘 장이 코스닥이 1.5%나 올랐네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참석해 주셨고 네. 맞아요. 코스닥 이상 코스닥 코스닥이요. 얘기를 좀 드렸었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차트 이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힘도 있어 보이고. 네. 뭐 저희가 예측은 못해도 따라가는 건 합니다. 연합뉴스 경제TV가 따라는 잘 다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과 같고 요즘 보니까 오늘도 그래요. 딱 보면은 아예 이제 기관 쪽에서도 작정한 것 같아요. 기관에서 예. 이거 이러다가 수익률 못 받치겠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개인만 팔았죠. 기관과 외국인 기관이 사고. 코스닥에서 많이 샀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이 이전됐어요. 네. 그딴 얘기는 오늘 또 판 거 보면은 건설기계, 뭐 이런 약간 중구장대 쪽에서 뭐 조선 쪽 이런 거 매도 나오면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의 자금 흐름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또 저희가 보는 거에 기관이 또 꼭지 잡느냐, 아니면 또 이제 또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조금 더 가느냐, 요 차이는 있겠죠. 지금 시장의 기류는 지난 벌써 한 달 전부터 나오는 게 저희가 신산업 하는 부분들 이게 계속 또 안 빠져요. 안 빠지고 버티다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AI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보통 AI가 이제 투입될 때 보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자연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AI는 당연히 저희가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잖아요. 네. 알아들을까요? 컴퓨터가 야 일어나 이러면 알아들을까요? 네, 못 알아들어요. 네네. 기계어로 바뀝니다. 기계어로 바뀌는 과정 쪽에서 러닝을 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기계어로 나왔다가 거기서 이제 습득돼 가지고 다시 기계어가 자연어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나올 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그래프가 많이 쓰여요. 또 데이터를 축약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기계어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종목도 막 상한가 가려고 그러고 그래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주 최첨단의 요 작은 부분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는 현상을 봤을 때 야, 참 AI가 별짓을 하는 거. 주식에선 별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자료 준비할 때 슬라이드 하나를 뺐는데요. 네. 같이 갖고 올 텐데 지금 기관들이 급하죠. 기관들이 네, 왜냐하면 1월 달에 상반기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이미 다뤘던 자료지만 12월 달과 1월 달의 전통적인 플레이 그러니까 그 12월 달에 그 뭐죠? 현물 매수, 선물 매도했던 거를 1월 달에 이제 다시 바꾸는 작업들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1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어찌 됐든. 그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일단은 벤치마크라는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니까 기관들이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1월 중순부터 뒤늦게 따라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결국 이미 오른 상태에서 기관도 확신을 못 갖는 거죠. 삼성전자 더 가느냐 여러 가지 못 갔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압박이 오는 거죠. 지수는 올라간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2,500을 간다라고 과감히 배팅을 못 하는 상황. 이미 트리거는 만들어 놨고 지수는 750 와 있고 760 와 있고 2,400 와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짧은 매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에서 밀려날 수가 없으니까. 밀려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제 더군다나 급해진 거는 지금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금감원 대통령 앞에서 모 대학 교수가 이제 그 거버넌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평가가 너무 짧다. 예. 여러모로 너무 짧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얘기 네, 뭐 잠시 그런 했었죠. 부분들 네. 때문에 이걸 좀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사모펀드 같은 경우 죽을 썼잖아요. 예, 어찌됐든 맞아요. 결과론적으로 예. 죽을 쓴 상태에서 고객의 이제 예탁금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이렇게 장이 올라온 상태. 지금 이제 제 그 패친 모 증권회사 지점장, 지방에 있는 지점장 같은 경우 고객들이 그런데요. 너의 계좌에 로봇주, 인공지능주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증권회 직원들이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네. 확신이 없었던 사람도 표현이 못한 거고 고객들이 뒤늦은 항의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기관도 똑같이 처해 있는 현실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기관들의 수익률 내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차 소장님께서 자료 좀 갖고 오시는 화요일인데 첫 자료가 챗 GPT네요. 요새 지금 난리예요. 보니까 미국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저 구글하고 아마존 잡겠다고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바드? 지금 바드라는 AI가 별 극이 나오는데. 정확한 명칭은 네. Apprentice Bard. 프랜시스 바드. 우리 영어 잘하시는 소장님 견습생 바트가 아니고 바드입니다. 바드. 이게- 그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틀 뒤에 중대한 전략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네. 네. 아마 바이두를 비롯해서 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알리바바까지 이쪽도 기술 만만치 않아요. 조만간 나올 겁니다. 나오겠죠. 그때마다 이제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소위 말하는 AI 관련주들이 비빌 언덕이 있는가? 이제 거기서 거기서 아마 소장님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저는 인공지능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이건 그냥 물어본 거예요. 챗GPT에다가 물어보셨어? 좋은 주식 무엇인가? 챗GPT 돌리신 거예요? 챗GPT를 우리가 한번 써보는 거죠. 아. 좋은 주식은 무엇인가? 좋은 그래, 주식이란 물었더니만. 물어보니까 챗GPT의 대답은 이겁니다. 좋은 주식의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주식이 좋은지 아닌지는 개인의 투자 전략과 관심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주식은 상승 기회가 많고 위험이 적은 기업의 주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전략과 개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아니 깔끔하죠. 네. 깔끔하긴 한데 뭐 내용 없는 거는 우리 화요일 금요일 2부 정도가 내용이 없네. 왜 자꾸 자책을 하세요? 아니 그렇게 자학 개그가 언제부터 자학 개그를 저희 방송에 하는지 참 자, 모르겠어요. 그런데 맞긴 예. 맞는 말인데 아니 그래 틀린 말은 없는데 저 정도까지 나온다. 오케이. 다른 것도 한번 물어보시죠. 왜? 좋은 점심이란 뭐 이런 거. 좋은 점심이라. 오늘 메뉴 뭐 할까 이런 거.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소장님? 그거를 챗GPT 물어볼 건 아니고 네네. 그건 네이버 서치 GPT 물어봐야 돼. 오늘 여의도에서 가장 주문이 많이 들어간 게 뭐야 이런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또 오늘 나온 분석 기사를 보면 네이버의 결국 성장 모델을 스스로 까가먹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검색 엔진이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 네. 이번에 그 온기 실적을 보니까 그 내년도 가이던스가 10조 매출이거든요. 러프하게 보면 10조 매출 중에 3조가 검색 엔진이고요. 우리가 이제 웹툰 얘기하는데 웹툰 매출이 2조예요. 근데 3조 매출을 지금 깎아먹게 된다라면 네이버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광고가 2조고요. 광고는 줄어드는 추세고. 쉽지 않은 게임이죠. 그래. 오케이. 예. 그다음에 보면 이제 이 레이달리오라는 분이 말을 조금씩 이제 바꿔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5월 달에 이제 현금에 대해서 현금보다 이제 투자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이 레이달리오는 이제 그 우리 산업의 변화라든지 위기 이런 것들을 통찰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부분인데 이제 2020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조금 좀 중립으로 바뀌었죠. 중립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이 두 것은 이제 트윗에 올린 거예요. 트윗에 이렇게 단발성인 내용이 올렸다가 인터뷰에서 이제 현금 보유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논조를 좀 바꿨죠. 아무래도 인터뷰라 보니까 이제 설명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주식과 채권 투자보다 현금 보유가 더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 현재 지금 성장주 매력도 감소하고 있고 채권 투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죠. 공공부채 및 실질 수익률 감소가 예상이 된다. 라는 것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도 나름대로 한번 세계 석학의 뭐 석학이라고 불리기는 뭐 그렇지만 뭐 우리가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팬들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의 어떤 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그 알아둬야 될 내용이 아니겠나 싶어서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저 현금은 캐시 스트레시 했던 게 작년 5월이에요. 네. 얼마 안 됐구나. 네. 나 저 얘기 들은 지가 꽤 된 것 같았는데. 근데 작년 5월에 그러면 현금은 쓰레기다.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지 말고 뭐라도 잡아라 했다면은 2022년 5월 시점이었으면 망했네요. 레이달리오의 그 말한 타이밍이 그닥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두지 말고 계속 돌려라 뭐 이런 거. 돌려라. 예. 그러다가 잠깐만 현금으로 돌아 뭐 이런 거. 예. 그때 이후로 계속 극점을 찾았어야 되는구나. 예. 더 자극하지 마십시오. 채팅창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안 되겠습니다. 예. 네네. 다음으로 바로 이어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글로벌 경기 현황 이게 그 대신증권사 나온 리포트인데 정말 그림이 깔끔하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잘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한쪽에서 보는 것은 이 경기가 연착륙하길 바라지만 이렇게 되면 경기 지표가 호조가 되면 경기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지만 매파적인 부분들이 되면서 조금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조기 인상, 종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려면 경기 지표가 부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제 앞선다라는 개념이죠. 일단 이 개념까지는 이해하셨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떤 쪽으로 들어가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bad is bad고요. good is bad라는 결론적으로는 bad라는 나름인데 이게 뭐냐면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쇼크가 오면 우리가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아지죠. 하지만 금리 인상 우려감은 조금 완화되죠. 네. 완화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가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죠. 근데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 우려가 굉장히 세게 다가오니까 이것도 우리한테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적절하게 이 균형점 사이에서 결국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그 필립스 곡선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지만 이 균형점을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중앙은행이잖아요. 네. 미국의 연준의 역할인데 이들이 과연 어디로 무게 중심이 지금 쏠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어떤 힘 그렇지만 결론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또 이렇게 한번 좀 풀어놓은 것 같아요. 풀어놨어요. 이 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이제 1월 초에서 이제 3월 달까지 앞으로 나올 이제 상황들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나온 것들이고 제가 빨간 선을 걷는데 리포트에다가 예. 지금까지 이제 나온 것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 제가 이 빨간 건 제가 임의로 그냥 친 겁니다. 네. 근데 14일 날 일단 다음 주 CPI. 네, 미국의 CPI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PPI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경기 선행 뉴스 다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23일 날 금통위가 열리죠. 이제 25피 금리 인상을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미국의 PCE 지표는 지금 막 줄줄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5일 날 중국 이제 양회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FOMC 전까지 이제 일정인데 역시 뭐 항상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된 표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지금 갑자기 지금 달러인 환율도 지금 뛰고 그거 영화 갖고 오셨구나. 일본은행 총재 후임 구로다 후임이 거의 뭐 확정 분위기 같던데. 확정 분위기로 언론에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야마미야 부총재가 지금 되는 걸로 일본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시작을 네, 했죠. 네. 네. 대표적인 비둘기파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두 분과는 좀 다른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일정을 보면 2월 중에 이제 차기 총재 및 부총재 후보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고요. 3월달 BOJ가 이제 구로다 마지막 이제 회의가 되고 이제 여기서는 별 얘기 안 하겠죠. 현재 지금 구로다 그 총재도 우리가 이제 YCC 그 열어주는 부분, 그다음에 금리 인상 부분들을 일단 발을 뺐잖아요. 아무래도 후임나게 열어준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4월달에서 이제 신임 총재가 첫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본의 환율 지금 이제 엔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고 네. 있는데 환율과 국채의 변동성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지금 이제 시장의 예상치는 이 야마미야 부총재가 만약 총재가 된다라면 일본의 금융정책 정상화다라는 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죠. 이거는 생각보다 좀 더딜 가능성이 있다. 지금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분이 아마미야 마사요시 저분이 지금 이제 현재 부총재인데 네. 별명이 미스터 BOJ더만요. 그러니까 그 대학 졸업하고 동경대 졸업하고 나서 BOJ 입행해서 평생 갖다 BOJ 있었는데 저 지금 BOJ가 하고 있는 무슨 뭐 마이너스 금리 그 질적 양적 완화 뭐 이런 거 그다가 YCC까지 전부 이 입안자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실무자들이었더라고요. 실무자. 그 여기가 그러면 후임이 된다는 얘기는 일본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렇죠. 계속 일본발 유동성 공급도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런 거 걱정 좀 덜해도 된다 이런 말로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엔캐리까 아니 워낙에 이제 일본 쪽으로 자금이 맞아요, 돌아올 수 맞아요. 있다는 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혹시나 매파가 그 후임이 됐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엔캐리 청산 같은 우려는 좀 줄어든 거죠. 그렇게 일본 사람 아닙니까 저? 네. 우리나라에 대략 한 12조라고 예측한 지 뭐 그 예측이죠. 예측인데 12조 정도로 예측을 하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12조 엔 12조 원. 우리나라에 12조 원 같으면 뭐 큰 돈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온 걸 이제 뭐 그 분석 기관에 따라 다르죠. 이걸 예, 정확히 예.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이게 그런 거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금리가 과연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들어온다기보다는 네. 금리의 변동성이 생기면 예. 조달 금리를 확정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당장 지금 뭐 여기서 더블로 올려봤자 그게 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달 금리가 고정이 돼야 이걸 갖고 뭘 하는데 네. 조달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면 우리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다음 면세점. 굉장히 중요한 인천공항 면세점. 이슈. 예? 아니. 인천공항 면세점입니다. 네네. 중국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나타났습니다. 1월 12일 날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중국 면세그룹이 관계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누굴 대동하고 인천공항공사 전 부사장을 대동하고 나타났고 전 부사장. 예, 부사장이 이제 그 뭐 통역 있다 뭐다 이렇게 발을 뺐는데 차트를 보니까 1월 10일 날 음봉을 봐갖고 호텔 신라 기준으로 1월 13일 날 위아래로 큰 변동성을 갖고 그다음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CDFG 그룹이라는 게 세계 면세점 이름이다. 세계 면세, 그러니까 이제 중국 면세 그룹인데 이게 이제 중국 면세 25.6%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중국 내수 위주지만 어쨌든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그룹이 하이난에 지금 면세점 5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 거기 다 면세인데 그래서 한국을 해외 거점 1호로 지금 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거죠. 이제 한국 현황을 보면 뭐 이런 거고요. 중국의 이게 참 재밌어요. 저 이거 작성하면서 보니까 중국의 면세 정책이 하이난 같은 경우 1인당 10만 위엔 우리나라 돈 1,700만 원까지 면세 한도 구입이 가능한데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치 샀다. 그러면 6개월을 온라인으로 700만 원 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 어쨌든 면세점에 대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커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이 면세점 소비가 이제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짝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면세점에서 사면 짝퉁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인천 CDFG가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장 들어오겠냐라는 것도 일단 첫 번째, 이건 이제 지켜봐야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 인천공항 면세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해외 명품하고도 이제 교섭력이 커지고 이제 물량 단위를 보를 수 있고 공급 확대되는 건데 일단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국내 전원이긴 해요. 왜냐하면 입찰 진행이 이제 2월 28일 날 이걸 해가지고 올 7월에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일단 가격이 40%, 제한서가 60%, 이제 제한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역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인천공항공사가 두 곳을 선정하는데 관세청이 최종 선정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관세청 벽을 넘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입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끼리 경쟁이라고 봤는데 이 가격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괜히 메기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긴장해버리면 어차피 뭐 호텔 신라로 가든 롯데로 가든 가는 건데 가격이 올라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10년짜리 고정입니다. 10년짜리 고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면세 업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정말 향배가 바뀔 수 있죠. 더군다나 만약에 우리가 돼서도 가격이 올라가면 일단 첫 번째 문제. 그나마 그게 지금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주게 된다라면 중국 따이공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뉴스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되는 뉴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호텔 신라는 지금 이게 악재로 작용하는 거죠. 지금.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도 저희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이게 호텔 신라가 이제 그 2월 말에 이제 이거 있었다라고 제가 이제 그때도 구두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튀어나온 거가 이제 어제 뉴스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잊혀져간 뉴스인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라든지 전반적으로 파장이 클 뉴스이기 때문에 관련 이거는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예. 이제 소장님을 위한 자료인데요. 그래요? 네. AI로 주름과 모공 분석을 해서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은정 씨를 위한 게 아니고 소장님을 위해서. 이게 이제 저도 관심이 가는데요. 아모레퍼시픽에서 네. 이게 이제 그 웹을 어플리케이션 이제 예. 커스텀미를 해가지고 찍어서 보내면 예. 인공지능이 예. 즉각 주름과 색소 침착, 모공 등 피부 상태를 분석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에센스를 조합해서 제작을 해준답니다. 그래요. 그리고 4주간 동안에 매니저 서비스 자산 다 얘가 지금 들어가는 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 범용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물론 가격은 좀 비싸겠지만 피부를 위해서 어느 정도랍니까 가격이? 가격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건 이제 개인 맞춤이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같은 경우 뭐 한 400 부를 거고요. 은정 씨 같은 경우 한 200 부르고 그러겠죠. 나는 손댈 때 척박한 땅에 척박한 땅에 영양분을 얼마나 공급하느냐. 아유,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 아예 나같이 이제 갈아엎어야 되는 사람은 한 4,500 들고 살짝 그게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조금만 한 병이면 좋아져도 되니까. 한 눈에 병이면 확 되니까. 띄게 좋아지니까요. 은정 씨는 부위별로 다르니까 한 3병 만들어야 되고 한 병이면 되니까 쌀 수도 있겠다. 저는 어쨌거나 관심이 좀 많이 가네요. 개인 맞춤형 화장품이라. 참
그래요. 아모레 퍼시픽 고마워요. 예. 그다음 자료도 날 위해서 만드신 자료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만든 화요일 코너 속의 코너. 네. 코너 속의 코너. 코너 속의 예. 코너. 조기편. 오늘은 이제 조기 얘기입니다. 우리 저 생선조기예요. 네, 생선조기. 저 굴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조기 축구. 조기 이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기의 생태계가 아직 완벽히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네, 아직까지 안. 조기가 어디에 그 알을 낳는지가 명확히 안 알려져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보통 조기인데요. 어? 조기인데. 아 그래요. 근데 일단 지금 이제 보면 조개는 이제 요 지역 이제 그 제주도 이쪽 서방에서 필리핀 그네까지 살고요. 평상시에 살고 있다가 산란기가 되면 우리나라로 이제 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옛날에 연평도에 연평도 팥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연평도 팥이 팥이 연평도 팥이 시장을 말하는 연평도 팥이 연평도 팥이가 조기 팥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기억납니다. 예, 연평도의 들어봤던 것 강아지는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할 적으로 조기 팥이가 있었던 예. 거예요. 그게 이쪽으로 가는 것들이 그때 당시 추정은 뭐냐면 이 조기들이 이제 모래사장에다가 이제 알을 낳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 병영도를 지나서 이쪽 그 우리가 이제 중국 라인 돌아오면서 이쪽에다 알을 낳는 거 제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알을 낳는 걸 추정했는데 지금 연평도의 조기는 더 이상 안 잡힙니다. 태풍이 한번 몰고 오면서 여기에 모래사장이 사라진 이후로는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 우리가 보는 것이 이쪽 제가 지은 곳 여기가 이제 영광 앞바다를 지나는 예. 거예요. 영광 앞바 우리가 영광 굴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 영광 굴비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태안반도 앞에다 알을 낳는 걸로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렇게 회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요거를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주식시장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끌고 오냐라는 거죠. 네. 어떻게 끌고 오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 부세라고 이제 다른 생선이지만 이 과거에는 하나로 불렀기 때문에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그냥 조기입니다. 네. 하나의 조기인데 우리가 이 영광 앞바다를 지나는 조기를 굴비로 말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알을 낳으려면 여기 통과할 때 어떻죠? 가장 기름지고 알배기가 나오는 거죠. 가장 성장기 맛있는 거죠. 예. 그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우리가 영광 앞바다에 있는 굴비와 여기서 알을 낳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알은 다 낳고 홀쭉해진 거죠. 예.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종류의 부세랑 섞어서 정말 맛없는 조개를 부를 때 부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기업들 같은 경우 평상시엔 조개예요. 그럼 어떤 기업을 사야 되죠? 굴비 같은 영광 굴비 같은 글쎄. 기업을 사야죠. 예. 그러니까 막 성장하는 기업이죠. 예. 성장 다음에는 결국 성장이 멈추면 이제 가치도 떨어지는 거죠. IPO 같은 경우도 상장할 당시에는 가장 화려하죠. 근데 상장 이후에 그 실적을 못 내는 기업들도 일부 존재하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을 살 때 물어보세요. 주식한테, 그 기업한테. 네가 굴비냐? 영광 굴비냐? 저는 그것만 보면 이게 지금 성장한 상태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기업인 상태냐? 아니면 성장이 끝난 기업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거 어지간한 IR 담당자들이 너네 회사는 굴비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오늘은? 아닙니다. 아니요, 어떤 근데 의미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또 새삼스럽게 충격적인 건 아까 그 조기 성장 과정 그 지도를 보다 보니까 야 산둥반도가 저렇게 가깝나요 우리하고. 네. 그래 저기서 먼지 넘어오는 게 금방이지 뭐.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인천에다가 그 짜장면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네, 짜장면을 만든 거죠. 저 계속해 주세요. 먹는 얘기.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배 타고 왔고 여기서 그쪽에. 여기서 짜장면 만든 거죠. 중국 진짜 가까운 나라구나. 칭따오가 여기잖아요. 칭따오. 네. 네. 칭따오가 여기 아닌데 저 안쪽인데 여기 다른 팀에. 칭따오에 왜 맥주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왜 유명하죠 또? 칭따오 하니까 또 맥주 생각이 나긴 나는데. 맥주 나죠. 어. 안동 소주가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왜 잘 몰라요. 그래 설명을 해주셔. 칭따오가 네. 그 독일 조차지였어요. 독일 점령지였어요. 독일 점령지였는데. 독일 이제 그 이제 할당할 때. 그래서 맥주가. 그래서 독일인들이 만든 그러니까 칭따오 맥주는 우리나라 라거 맥주 중에 좀 강하죠. 칭따오 맥주 먹어보면 독일식 맥주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동 소주가 왜 거기서 나온지 아십니까? 왜요?
몽고군이 내려와가지고 예.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서 거기 주둔지가 있었어요, 안동에. 안동에 거기 소주를 만들어 먹기 시작한 거죠. 누가요? 몽고군들이. 원래 소주가 몽고한테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아 소주가 지음유식. 어? 지음유식 소주를 받은 게 우리가 몽고에서 별걸. 그냥 바꾸시죠 코너를. 아예 죄송합니다. 음식과 함께 이제 또 떠나는.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징기스칸 얘기까지 나오려고 그러고 막 말이 그 내가 작년부터 그 무슨 뭐 리오프닝 얘기만 나오면은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종목이 진로 하이트인데 진로 하이트 좀 올랐어요. 하이트 질러. 아 하이트 진로. 회사 이름 바꾸지 마십시오. 예, 네. 예. 그거는 좀 어때? 좀 리오프닝 할 때마다 언급되는 건데 성적이 어때요? 그러고 나서 보지도 않았네. 혹시 소장님께서 요즘 더 잘하십니까? 거의 안 하고 살죠 요새. 야, 왜 이렇게 개과초 이러면 네, 건강을 생각하셔서. 건강을 생각하셔서. 그럼요. 네. 방송도 많이 넣으셨고요. 그 이제 방송인으로 살기 위해서 술을 포기하셨다. 네. 원래 술이 약하고. 근데 네. 아니 네. 진짜 그 리오프닝 수혜 봤냐고요? 정확하게는 저희가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죠? 딱 10월 달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가을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예, 시작했죠. 예. 원래 주류 회사, 음료 회사는 성수기가 여름입니다. 예. 성수기가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그거 막 끝날 때 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저희가 리오프닝 효과로 주류 음료 회사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와,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나가서 이제 막 했던 초기 효과가 지금 받아들인 게 이번에 롯데칠성 나왔던 실적에서 거의 반영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이번에 롯데칠성에서 나온 실적 중에 하나가 의미 있게 보는 숫자 중에 하나가 새로 처음처럼 버섯. 막 구미호 한 마리 이렇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로 슈가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쪽인데 이게 나오면서 우리 그게 얼마나 팔릴 거야? 뭐 젊은 MZ 세대들이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얼마나 팔릴 거야라고 했는데 이게 소주 점유율을 1.5%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을 끼쳤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별빛 청아라고 별빛 청아요? 네. 그냥 청아는 우리 알겠는데 학교님은 모르겠네요. 임청아. 여기 술은 별빛 청아. 별빛 청아.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이것도 제로 슈거예요? 그 약간 탄산 들어간 겁니다. 아. 네. 그 청아에 그렇다고 하는데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네, 네. 저는 술을 금기시하거든요. 이제 종교상. 예? 네. 근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이 회사가 또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펩시콜라의 제로 시리즈를 통해서 레벨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얘기는 지난번에 펩시콜라 펩제라 라임 이게 나오면서 아마 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 한 중반쯤 가면은 펩제망이 나옵니다. 펩시콜라 제로 망고 이게 지금 약간 미국에서 시판했더니 반응이 좋아서 이것까지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수기 때 바라보는 이 주류 회사, 음료 회사들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마스크 야외에서 다 벗잖아요. 지금 다 벗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것까지 효과가 나오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분들까지 들어와서 야 한국 왔더니 세로가 그렇게 인기래. 물론 중국어로 대화합니다. 네. 그걸로 하시기 시작하면 또 그거 저기 자기네 또 막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트렌드로 가서 뭐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게 현상이 지금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술 드시는 분은 또 인정을 안 해요. 야 그거 한번 갔다가 그냥 꺾이겠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나는 진로 빨간 거 뭐 이런 거요. 네. 웬 소주가 흰색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요즘에 원소주도 흰색이거든요. 네. 혹시 아시죠? 그 네, 재범이 형의 네, 원소주. 네,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약간 다변화되면서 요즘 마트 가도 소주가 옛날처럼 그냥 빨간 거 뭐 녹색병으로만 쭉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다변화된 상황 쪽에서 이게 이것도 많이 트렌드가 바뀐다. 이것도 그렇지 이제 그 주류주의 가장 큰 악재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택시비. 아 택시비가 요금 인상. 네. 거기다가 뭐 10시, 심야 11시에 할증. 또 할증까지 모든 그 명동 상권이라는 데가 9시 문을 닫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택시를 타면 15만 원 나온다면서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녁 때 경기 외곽 나가면. 그래요. 이 상황에서 젊은 층들이
과거에는 한 잔 먹고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제 뭐 옛날에 회사장님 회식하고 그러면 당연히 택시 탈 거 각오하고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예 택시비 생각하면 일본처럼 되는 거죠. 술을 못 먹는. 그러니까 아유, 그래 참이 돌고 돌면서 그렇게 빨리 수남매 테마주 돌고 타는데 이상하게 식료품 쪽이 안 움직이길래 그렇죠. 이 제가 여러 살이 빠져서 그래요. 그것도 일리가 있고. 저희가 안 먹어서 그러거든요. 돌긴 돌 텐데 이제 지금 또 미리 많이 했던 게 환율. 환율이 이제 조금씩 가까워졌죠. 근데 의외로 잘 안 빠지는 게 지금 아직 설탕 가격도 또 올라갑니다. 예. 또 고가로 치고 올라가고 예. 곡물 가격들이 여전히 생각보다 아래는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뭐 또 러시아에서 뭐 또 뭐 몇 주 뒤에 또 뭐 대공수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 근데 구조는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이제 가격 올라놓은 거 이제 물가 수준 다 빠질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이 스프레드는 지금 딱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에 관심이 거기가 없어요. 전통 뭐 이런 실적 바뀌는 거 없고 이게 또 나중에 바뀌는 거 확인돼서 그때 우르르 움직일 때 또 거기 테마가 또 들어가겠죠. 지금은 그냥 무조건 신산업 매출 200억 나와도 좋다. 신산업. 네. 지금 너가 하고 있는 AI 가깝느냐, 로봇에 가깝느냐, 뭐 이런 거에 움직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새는 계속해서 AI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준비하신 자료에 나는 AI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챗 GTP에 좋은 주식이나 물어봤다 하는 그 내용이었고 아니 진지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이런 애들의 싸움인데 네. 예?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아까 김 대표께서 잠시 언급하셨듯이 중국도 이제 뛰어들 거 아닙니까? 그쪽도 기술은 장난이 아닐 텐데. 제가 보기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지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우리도 뭐 AI 관련주 해서 지금 이제 한참 지금 테마로 지금 핫한데 네.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거나 같이 비빌 언덕이 있느냐 이거죠. 아까 네이버 카카오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카오도 있지만 지금 AI 관련주라 해서 막 관련주라서? 관련주라고 하는 그 기업들 말이에요. 주가와 주가와 산업은 다릅니다. 주가와 산업은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는 게 지금 이 종목이 와 진짜 엄청난 일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네. 거기다가 또 이게 부각받는 데는 여러 가지 또 변화가 필요한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현상을 통해서 진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딱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반도체입니다. 수혜를 네. 받는다면은 근데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는 또 이거는 다른 얘기고 쉽게 말씀드리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설계 능력 있는 회사들 네. 이런 쪽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나와요. 이번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또 앞으로 AI가 컸을 때 가장 관심 있는 쪽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HBM3라고 하는 네. SK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새로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단체로 이게 쫙 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용량들이 높아지겠죠. 네. 이걸 가지고 엔비디아의 H100이라고 하는 그 GPU와 같이 결합돼 버립니다. 예. 이게 하나 패키지로 돼 버립니다.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거의 단독적으로 공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커졌을 때 변화가 확 나올 수 있겠죠. 또 하나가 두 번째가 차세대 메모리인데 PMI라고 해서 프로세싱 메모리 PIM이라고 해서 프로세스 인 메모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안에 연산 능력이 들어가요. 메모리 네, 안에. 네. 예. 그러면 이게 그거만 가세되다 보니까 오히려 메모리 하나만 달린 것보다 좀 더 빠른 데이터 이동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지금 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약간 AMD 쪽으로 조금 더 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만약에 특화된 이 시장에서 선점을 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조금 유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인텔이 가만히 있느냐? 인텔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이런 예. 상황 쪽에서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변화와 함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HB100 같은 경우도 AI에 특화된 칩입니다. 이 칩을 만들고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에서 화장품에 특화된 산업 쪽에 AI 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설계하고 로직 짜고 거기서 나오는 IP를 또 우리가 갖고 있고 하는 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려운 말로는 뭐 디자인 하우스라고도 얘기합니다. 디자인 하우스, 뭐 디자인 파트너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업력을 쌓은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물론 중국은 몇 천만 개 되고 네. 우리는 이제 그래도 상장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네, 끝에만 기억을 잘 해주셨네요. 네. 이런 것들 설계하는 기업. 설계하는 회사, 로직 짜주는 회사들 네네. 이런 회사들도 아마 지금 당장은 안 나와도 지금 벌써 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우리 개발해서 같이 SK하이닉스랑 협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짜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다 IP라는 거는 내 재산권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우리 지난번에 한 거 있는데 이거 갖다 써. 단 수수료 줘야지 이렇게 나올 거지 않습니까? 이게 쌓이게 되면은 그렇게 큰 영업 능력 없어도 그게 ARM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ARM 영국의 게 거의 이제 공공재죠. 누구도 이제 터치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회사들도 그렇게 영업이익이 쌓이다 보니까 ROE 보세요. 막 저런 회사가 뭘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냥 로직 짜주고 가져와서 파운드리에서 맡기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고. 근데 중국에는 그런 회사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진입 장벽이 낮다는 말씀? 낮습니다. 낮을 수 있는데 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폐비 없잖아요. 네. 예,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설계 다 짜줬어요. 네. 그럼 자 이대로 해서 가서 맡기세요. 그런데 맡길 데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해봐야 TSMC 아니면 삼성전자 미국이 이렇게 눈을 뜨고 보라보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쓱 해주려고 하다가도 너 메이드 인 차이나? 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는 전략은 그래서 반도체 쪽을 표준화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표준화를 통해서 해야 우리가 살 틈이 있겠다라고 뭐 이런 전략을 막 꿈꾸는데 네. 이것마저도 지금 미국이 이 현상을 좀 보려면 이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오픈 AI가 이제 나와서 우리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KT의 흐름,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우리 네이버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를 연이어서 하고 있죠. 네. 정부의 진책까지. 근데 이것이 개발하는 게 일주일이면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불과 이게 뉴스가 된 게 한 달 정도죠. 네네. 한 달 안에 많은 기업들이 이걸 쏟아냈다라는 것은 이미 기술이 개발이 끝났다라는 얘기죠. 갑자기 오픈 AI가 나오니까 야 네이버 우리도 해.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더군다나 발표해서 이제 쓰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현재 지금 언제 오픈하느냐지 기업들은 웬만한 기업들은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기술 개발이 끝난 거고 이제 범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서버의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의 어떤 미묘함들이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소위 우리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하드웨어 말고 하드웨어는 저는 인정합니다. 하드웨어는 저도 기대하고 SK하이닉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실적 가이던스에 분명히 밝혔어요. 하반기 때는 이쪽이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수 대표께서 정확히 맥을 짚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위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저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와 이것을 협업하는데 여러 말들이 나타나는데 이미 기술 개발 끝난 거예요. 거기에 뭐를 더 얹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 지금 이제 차수영 말씀하신 거는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AI가 이제 이슈가 되고 했을 때 여기저기서 그냥 숟가락 얹는 차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준비들은 돼 있었단 얘기죠. 다 돼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다 보니까 챗봇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AI 쪽에서 요만큼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챗봇도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이 바뀌는데 왜 엔비디아가 GPU를 하던 입장 쪽에서 그걸 확 바뀌느냐.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지난 IR에서 얘기했던 것들 상당히 놀라운 거 많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만큼 이 칩 쪽에서 진심인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아예 신경망 반도체라고 자기네가 명칭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예 바로 로봇과 바로 직접적으로 접합해서 지금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테슬라 와이어 달아놓고 로봇 움직이는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 올라와서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냥 먼 미래에 해야겠지라고 했던 게 지금 바로바로 다가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런데 보자. 아까 실비아 채님 말씀 인공지능의 기본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이고 네. 그 얼마나 그렇다면은 딥러닝 그러니까 좋은데 이거보다 딥러닝
그렇다면은 네. 꼭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는 이라고 제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같이 크는 겁니다. 음. 같이 크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뭐 DDR5 정도 가지고도 되겠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탄생의 배경이 네. DDR 쪽에서 쭉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정확하게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뭐 IT 기기에 들어가는 쪽으로 특화된 쪽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서버용 같은 경우나 칩에 들어가는 경우는 더 고성능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딥러닝 계속 24시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력 소모 엄청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저전력이거든요. 로우 파워.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이제 일부에서 이제 우리 강현 이사의 그 어떤 경기 상황 지표를 통해서 쭉 내다보는 경기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증시 차원에서도 받아갔다고 확인했다고는 볼 수 없다가 이제 주된 이제 이슈고 그 뒤에는 변함이 없는 걸 봤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갑자기 오늘 어떻게 다른 걸 준비하던 와중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네. 다우지수를 먼저 보니까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한번 시세 한번 내고 나서 이렇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요. 예. 다우지수가. 네. 이거는 책대로 같으면 이거는 이렇게 A, B, C, D, E 해서 여기서 이제 뭐 CPI 전후해서 또 한 번 더 밀려서 이렇게 삼각형 완성되면은 연다는 그림이고 열면은 교과서적으로 가준다면은 그 삼각형 높이 가버리면 딱 전고점에서 딱 타겟이 나와요. 그러네요. 그게 다우가. 네. 근데 그거 하다가 삼성전자를 보니까 네. 6만 5천 원하고 6만 1천 원 사이에서 얘가 지금 요렇게 잘하면은 다우 비슷하게 좀 작지만 이등변 삼각형 가능성이 보이는 게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고 뭐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꼬물꼬물거리면서 이렇게 수렴해서 이렇게 하다가 튀면은 이유 불문 지수가 단기적으로 한번 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 작년 11월에 반복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작년 11월에요. 예. 삼성전자에서? 한번 보시죠. 예. 전자에서도. 예. 작년 11월엔 그렇게까지 안 끌고 밀려버렸어요. 지금 똑같은 패턴이에요. 6만 5천 원 찍고 거기서 반등하다가 1차 환율 공격이었죠. 1,400원, 1,300원. 작년 11월에. 예. 11월 고가가 6만 3천 원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죄송해요. 지금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코스피를 보고 있다. 네. 예. 그래요. 소장님 말씀은 그럴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아, 저는 일단은 이거 뭐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약간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게 이건 뷰죠. 누구 뷰가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장님 뷰도 그렇게 충분히 저는 이제 상방으로 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저도 이제 보는 것이고요. 제 뷰는 일단은 여기서 좀 많이 기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는 순전히 그냥 저 차티스트의 뷰입니다. 네. 차티스트의 뷰인데 네.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고 뭐 무슨 어떤 재료가 있어서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다 수렴해서 지금 정배열로 가는 과정에서 200일선도 열고 3번 정도를 다지고 이제 가는데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가설대로 연다면은 아마 열고 나서는 또 우리는 또 사후적으로 우리 같은 시황적인은 사후적으로 삼성전자가 왜 가냐 하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2,500을 마침내 열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뭔지 하면서 또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는데 네. 살포시 이게 그래서 이거 외국인들 매수가 은근히 지금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해서 뭐 당장 오늘 밤에 파월이 뭐라 하든 다음 주 CPI가 또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걸 떠나서 저 뭐 수급에서 날따를 하는 쟤들이 그냥 땡겨버리면은 이게 한번 상방으로 한번 상방극이 오기는 오나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거성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전혀 빈정되는 거 아닙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네. 이번엔 진정성 이렇게 해줬으면 네. 좋겠지. 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 거래하실 분은 아니잖아. 참 뭐 그러네요. 거의 다. 네. 방향은 그래도 그럼 삼성전자 움직이면은 저희가 또 많이 보는 게 뭐 소부장 정도. 근데 오늘 보니까 움직여요. 소부장도. 네. 소부장들 대표적으로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동안 항상 그랬거든요. 박스권 막 그리다가 또 오늘도 그냥 박스권 또 중반대로 다들 올라서더라고요. 지금 또 이기비 그럴 겁니다. 아유 뭐 또 요만큼 오면 또 팔아야지. 요 과정들이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세 번째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요쯤에서 팔고 또 다시 살까 이러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탁 전환한다. 살짝 또 지수 2,500에 대해서 약간 또 이제 시장 내에 네. 좌절감 내지 자신감을 잃어가는 어떤 분위기가 잡히니까 꼭 그러면 또 열리더라고. 많이 쓰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코스피 2,500은 PBR 0.95배.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오면은 벌써 지금 네 번째 시도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두고 지수는 잘 모르겠고 과연 내가 그러면 분위기 나쁘지 않을 때 뭘 해야 될 것인가? 렛츠고 코스닥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렛츠고 코스닥 지수는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뭐 아예 2차 전지 막 그냥 스토리도 무시하고 일단 제일 센 놈 누구야? 시가총액 1, 2, 3 이러면서 거기서 그냥 막 붙어버리고 이런 현상 나오더라고요 지금. 잠시. 저는 그 얘기 오늘 그 저녁 파월이도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무슨 예, 얘기- 예. 이게 왜냐하면 어디서 얘기하냐면 워싱턴 이코노믹 클럽이잖아요. 이 클럽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저희가 고민해봐야 돼요. 여기서 역대 이쪽에서 하는 연설은 늘 시장에 살살 넘어간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1986년에 생긴 모임이고요. 1986년에 생겨가지고 이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하는 건데 누가 이걸 만들었냐면 칼라일 그룹이 만든 거예요. 예. 예, 칼라일 그룹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오늘 대담도 그 칼라일 회장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어차피 거기서 만들었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래도 뭐 재계 리더급 단체 뭐 이런 건데 재계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 이제 대통령도 와서 연설을 하고 뭐 우리나라 여기 외교부 장관도 가서 연설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사람들 불러서 연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듣고 싶은 이슈가 있으면 네. 사람을 부르는 예,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파월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과연 미국 경제가 요구하는 거 파월도 알고 있을 거고 서로 다 이제 첨예한 단어 하나 신경 쓰면서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연준의 기조가 바뀐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시장과 소통하는 어떤 하나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아침에 결과가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일반 어디 가서 연설하는 게 아니라 연설하는 자리가 무게감이 있다. 저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파월 연설하니까 그냥 연설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어디서 연설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갑자기 또 고용지표 보고 나니까 또 연준 관계자들이 말이 좀 뭐 달라지고 하긴 하더라면서도. 지금 환율 뛰는 거는 별로 이렇게 위협적으로 안 느껴지죠? 달러 인덱스가 114만 안 터치하면은 114. 예. 그 한쪽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가 최근에 봤던 그 고점 네. 그것만 넘지 않으면 달러 인덱스. 인덱스 기준으로 114에서 의미 있는 변화 안 나오면은 저는 그냥 애써 보긴 보지만 외면하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겨우 뭐 100개나 마나 하다가 이제 103 정도 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느 세월에 114를 가? 104요. 아 114가 아니고 104. 화이트 스네이크 104. 흰뱀. 104, 114가 아니고 114 말고 114면은 114는 저 직전 고점이고 네. 104만 안. 114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114라 하셨어. 그랬어요? 예. 이 같이 안 있었으면 나만 바보 될 뻔했네. 예. 104만 네, 정중히 달러 인덱스 사과를 기준으로 하셨습니다. 104만 넘지 않으면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민감한 수치 같은 게 10년물 국채금리도 거기서 이제 그 3.7대 여기서랑 또 비슷한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랑 연동해서 지금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렇거든요. 여기서 막 무슨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어디서 주시장에서 네, 뭐 이게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벌어져 있는데 네, 그 잔치 가서 이제 어디 잔치국수라도 먹을 거 없나 싶어서 들어가야지. 지금 여기서 이제 큰 그림 갖고 계시는 뭐 연준이나 뭐 금리나 달러 이거 보고 있다가는 잔치 아주 재밌는 잔치 놓칩니다. 자, 돼지머리라도 어우, 한점 쫄깃쫄깃 먹고 맛있는 거 그거라도 이거 한 점이라도 더 먹어야죠. 네, 그래서 하다가 여기서 이제 야 잔치 그만해라고 하는 이런 좀 엄중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딱 끊기겠죠. 그때는 이제 나와서 집에 가야죠. 그래 그런 것에 지금 선수가 어제 같은 경우는 네. 하루 만에 23원이 오르고 오늘도 추가로 오르고 지금 NDF에서도 오늘 종가보다 더 오르고 하는데도
별로 지금 어떤 겁을 안 내거든.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환율은. 네. 그래 우리도 지금 이러고 있지만 이거 뭐 1,300원 다시 갈 것 같이는 안 느껴지신다 이 말이죠.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네. 예. 그러니까 뭐 시그널 나오게 되면 음. 저희 같은 시장 추종형 잡배 그럼 또 빨리 또 뷰 바꿔야지. 또. 바꿔야죠. 예, 바꾸는데 그러니까 그 라인들만 터치하면서 뭐 어떤 변화 없나 이렇게만 슬긋슬긋 보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즉각 뭐 현금화 절반 해놓고 그다음에 뭐 바뀌는 거 있나 싶어서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인버스 살짝 뭐 이런 정도쯤. 네, 근데 아직은 그런. 근데 이번에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좀 그러니까 어차피 실적 안 나온 기간 쪽에서 저희가 그거 싸움이지 않습니까? 밸류 싸움이지 않습니까? 예. 네, 금리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낮아진 밸류가 이게 또 변하는 과정 정도만 보는데 실적은 아직 좀 더 봐야 되겠죠. 환율은 뭐 오늘 리포트가 한 3개 정도 나왔는데 KB증권께 좀 그나마 좀 1,250원 정도까지는 뭐 걱정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유럽 문제가 1,250원. 예. 지금 뭐 1,260원을 오늘 벌써 근데 건드렸는데. 이제 그 라인에서 그 근방에서만 라인에서 온다면 움직일 거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일본이 이제 엔화 이제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부분들, 유럽이 이제 다시 저러면서 이제 달러가 강세로 이제 간다라는 부분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라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 나름대로 조금 이제 그 리포트들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거 보면 이제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그분들 시각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움직임 정도는 미세하게.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니까 갑자기 이게 확 밀고 들어오면 이게 왜 이러냐 이거죠. 그럴 때 제일 당황스러운데 물론 이제 모든 걸 예측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논리적인 설명이 좀 가능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외환 전문가로서 이번에 그 역외 환율 새벽 2시까지 연장하지 않습니까? 이 맞아요. 언제부터? 시기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 하반기. 내년부터요. 내년 내년 7월. 하반기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그렇게 할 계획이다가 아니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예. 어. 지금 시장에 뿌린 거예요. 시장에 던져놓고 한번 던져놓고. 던져놓고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제 이게 물고기가 잡히나 안 잡히나 이제 간 보는 중이죠. 이 현상이 이렇게 되면은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갈 것 같으십니까? 우리 패널님. 일단 그럼 시간 길어지고 그렇죠. 새벽 2시요. 새벽 2시까지 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테슬라 살 때 환차익 고려한 투자 기회가 열리지만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환차익을 고려한 투자 기회 열린다? 무슨 말이지? 테슬라 살 때? 어차피 뭐 테슬라 살려면 달러 사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4시 때 샀던 걸 12시가 미국 시장 개장하면서 가니까 또 바뀌어서 그 차익 보면서 뭐 이런 아비트리지가 역외 나오죠. 환율 시장이 지금 왜곡돼 있으니까 네. 그걸 이제 일로 갖고 들어오면 이게 역외 환율 시장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작은 효과, 작은 돈이 크게 움직이는 효과를 이제 방지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뭐 우리 그 긍정적인 면도 내세워야죠. 밀법 던질 때는 부정적인 면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뭐 정말 극단적인 부정적인 건 뭐죠? OECD 가입하면서 외환 확 열어놨다가 IMF 온 것도가 가장 부정적인 현상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일단 던져놓고 의견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기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트리거가 되고, 자본 자유에 대한 트리거도 되고, 여러 가지인데, 지금 현 정부 기조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불리우는 이런 어떤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게 하나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도 길게 뒤로 뺀 거죠. 예. 당장은 그래서 올해 내년 연말이 아니라 하반기에 예. 실시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네. 제가 즉답을 하기보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 시티은행의 유현정 부장이 오니까 네. 또 현업에 있는 또 유 부장한테 오. 똑같은 질문을 해서 또 한번 제 건데요. 그렇게 하고 자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래도 오늘 그래도 너무 많은 분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네. 지금 혹시 없습니다. 테마만 아니 업종만 업종만. 눈여겨보고 있는 업종만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10초씩 드릴 수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눈여겨보고 있는 업종만 째려보고 있는 업종만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베스트. 20초 드리겠습니다. 20초 그 10초까지 받아서 20초 9, 18, 자자자 업종만 딱 4초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종목까지는 얘기 안 할게.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쪽입니다. 그 시스템 만드는 쪽에서 AI 칩 관련된 쪽 계속 칩 설계하는 회사. 네 그런 거 계속 부족해 보고 있습니다. 끝. 부장님도 한 말씀 끝. 주시죠.
핑거. 핑거? 핑거 뭐지? 6번. 약속해주. 뭔 소리야 핑거가? 아니 종목이 있습니다. 핑거라는 종목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PD님께서 이제 저희 맞춰야 한다고 신호를 주셔서 이제 핑거 두 분께- 리포트를 보세요. 제 종목 추천이 아니라 핑거 오늘 리포트를 꼭 구해서 보세요. 네, 핑거 잘 리포트를.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